박성문 전 의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네, 오늘 갑자기 그냥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디 추울 수밖에 없고요. 눈도 내리고 우리는 꿋꿋이 또 집회를 이어갑니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혹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오늘로 1724일째 불법 구금되었습니다. 횟수로 4년 9개월째 이제 5년이 가까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연말 신년 사면 해당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문재인 청와대 분위기로 봐서는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일 월요일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소집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지난 5년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면이라는 그 자체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가운데 문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쉽게 말하면 액을 복구라는 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사면을 원한 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은 무죄로 확신을 하시고 당당히 제발로 걸어 나오신다는 그런 각오로 전부 투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구성재 대표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옥중에서 쓰셨던 그 몇 가지 글들을 중심으로 책을 내시는 모양입니다. 79년에 청와대를 떠나셔가지고 94년에 활동을 다시 하기까지 18년 동안 또 장충동 쪽에서 언변하고 계실 때 정식으로 수필가협회에 제가 알기로는 91년인가에 가입을 하신 수필가로 문인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책을 한 3권 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내용을 냈는데 제가 감명 깊게 본 대목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정당성이 없으면은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탄핵무효 법치 회복의 그 투쟁의 정당성을 본인이 확인해 주신 말씀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9개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신 분이 이번에 자기의 심경을 담은 그 수필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허용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이제 자기의 심경을 밝히겠다는 우리 국민과 옥중 편지를 통해서나마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작년 4.15 때 짧은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만 저는 글자 그대로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본인 마음에 들진 않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제1야당이 있으니까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의 뜻을 펴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아시다시피 당시 미래통합당입니까? 그게 미통당에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단 1%도 받아주질 않고 완전히 박형준이라는 아주 그 좌파 이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중도 좌파로 나갔으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헛사로 돌아가고 결국 이렇게 해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뺏기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마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제는 대화를 하시겠다 했으니까 이제 국민께 이제 자기 심경이 일단은 보였고 그리고 방금도 제가 인용해 드렸지만은 정당성이 없는 절차를 가장한 탄핵이라는 걸 분명히 정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분명한 확실한 메시지가 오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말 연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사면을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고 형짐팩정지라는 절차가 있습니까? 70세가 된 고령의 여성 대통령께서 건강도 안 좋으신 상태에서 이 정부는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마 대통령님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어느 순간에도 이제 나오실 수가 있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대통령께서 다시 이제 대화를 시작한다는 우리 시그널을 보냈다면 이제는 대통령과 만날 길도 멀지 않았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뭐 짧게 우선 정치판을 본다면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저만 해도 선거를 6-7번, 6-7번 넘게 투표를 했고 현장 기자로서도 취재를 다 해봤는데 아니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걸로 털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의 기본이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어나가겠다. 내가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 정권은 이러한 것을 이념으로 해서 앞으로 5년간 이런 식의 정책을 끌어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해 줘야 될 선거가 대통령 선거인데 이번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미래를 위한 비전이나 정책을 찾아볼 수 없고 1위, 2위 이 후보 둘 다 비호감 후보로서 그자들의 과거사, 지저분한 과거사, 더러운 것만 지금 찾아보고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지난주도 똑같았습니다. 이재명이는 아들의 도박 사건이 터졌고 윤석열이는 드디어 우리가 우려하던 부인 김건희의 그 여러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의 아들이 도박을 했습니다. 29살짜리 아직 취직도 안 한 애가 그 뭐 어떻게 미성년이라고, 미성년 아니죠. 법적인 미성년 아니지만 자식까지 선거에 건드리는 것은 올바른 길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도박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금을 걸어놓고 게임을 했다, 저 도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자가 SNS를 통해서 내용을 다 막 드러냈는데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지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SNS에 이 본인이 쓴 글이 수백 개가 남아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바로 오후에 해명을 했는데 사과를 했죠. 그런데 이랬습니다. 내용이 우리 아들이 일시 도박 중독에 좀 빠졌던 것 같다. 그런데 작년 20년 7월 이후로는 끊었다. 그리고 빚이 한 1,000만 원 졌던 것 같은데 죄송하다. 이렇게 끊은 정리를 했던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레기 언론들은 또 야 아주 막 적극적으로 사과하면서 이 문제를 털었다 그랬는데 바로 어제 바로 문제가 다 터져 나왔죠. 최근까지도 돌아다녔다. 도박판에 글을 계속 남겼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5천만 원을 빚을 갚았다는데 아니 걔가 뭔 빚을 갚고 걔 도박 빚이 아니냐 말이야. 그럼 얘는 단위가 크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아들 도박 이 스캔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또 거짓말로 또 물타기를 하고 국민들을 말장난으로 넘어가고 있다. 과연 이게 그냥 쉽사리 사라질까요? 아니죠. 그동안 이재명 본인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얼마나 제기되었습니까? 4번의 기소에다가 무상연애에다가 흉악 살인범을 변호하는 데다 조폭과의 관련성 그런 데다가 이제는 자기 형님 형수에게 그냥 쌍욕을 해대는 전화통화에다가 조카는 그냥 흉악한 살인범에다가 아들은 이제 도박 완전히 그냥 도박판에 몇 년을 끌어다니는 도박 남봉꾼에다가 이건 뭐냐 이게 이 집안 자체가 완전히 개차반인 집안 아니냐. 이 정도의 집안을 못 다스리고 도덕성이 없고 이런 집안 같으면은 대통령 출마 자격은 고사하고 농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규정으로 하면 시의원, 구의원도 출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대깨문의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바로 며칠 전에 전라도 광주 한복판인 금남로에서 공식 집회를 열고 후보 사퇴와 후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동지 섣달에 큰 난리가 난다. 12월 대란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는 이미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난 인간이에요. 이러고도 계속 간다는 것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쪽 국민의힘당의 윤석열입니다. 자, 대통령 후보로 11월 5일날 선출되고 나서 11월 중순 하순까지만 해도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15% 10% 이상은 최소한 났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날 어렵게 선대위를 다 구성했는데 그리고 지금 딱 2주 났지 않습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더니 어제는 한두 군데지만은 오히려 2% 지는 거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웬간하면은 내년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건 과거의 경우로 보면은 과거 100일 전에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대충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고 뭐 하는데 지금 2주 동안에 다 까먹었어. 좀 오히려 역전이 되고 있다. 이거 문제가 뭐냐? 심각합니다.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윤석열이 지지하고 윤석열이 빨아다니는 윤빠들이 많으신데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 국힘당 지금 선거 이긴다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긴다고 약속해 줬습니까?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뭐 간단히 좀 내부 문제가 많아요. 윤석열이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 윤석열이 본인과 본인 가족의 리스크가 지금 크다고. 바로 김건희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겁니다. 아마 대학원 다니고 박사과정 다니고 할 때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몇몇 개 사립대학에 겸임 교수 또는 시간 강사 신청을 하면서 자격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경력이 없는 어떤 재직 증명서도 있었고 경력이 실제보다 엄청 부풀려져 가지고 많은 점 제출이 됐다. 이것도 윤석열이 엎습니다. 왜냐? 윤석열이가 과연 이 후보로 뜨고 할 때 그 인기를 얻었던 시기가 바로 2019년 가을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면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무슨 검사로서의 어떤 뭐 이런 걸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바로 내용이 뭡니까? 조국이 딸내미 조은민이라는 그 여자애를 부산의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가짜 표창장을 만들어 넣었던 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그 위조했던 부인 정경심이는 지금 구속돼 있고 지금 조민이는 의사 자격이 박탈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좌빨들이 딱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짓을 김건희가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윤석열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습니다. 어떤 스캔들이 터지고 의혹이 터지면은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재명이처럼 문제 생기면 바로 시인하가 죄송합니다. 과거에 어떤 그런 이런 있을 때 이렇게 공직을 어떤 몸가짐을 철저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바로 사과하고 털어내거나 아니면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지난 4, 5일 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사실관계를 두고 봐야 된다는 둥 계속 물타기하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망발이 터져 나왔죠. 아니 겸임교수 뽑고 시간 강사 뽑는데 서류 보고 심사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다 연줄로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이따우 망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 시간 강사 협의회에서 들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마누라는 그렇게 뽑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인문계에서 박사과정 따고 박사학위 따고도 시간 강사 자리를 못 구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 문학 하는 사람들, 사학 하시는 분들, 철학 하시는 분들, 이런 인문계는 정말 시간 강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런 식으로 망발합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리스크는 윤석열이 본인의 경험 부족, 준비 부족, 거기에 따른 말실수, 그리고 가족들의 리스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충 뭐 사과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후보 본인의 문제점. 두 번째, 내부 문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후보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설치는 사람이 두 명 있죠. 하나는 김종인 영감, 하나는 이준석 젊은 38살의 대표. 아니, 대표 이 이준석이는 후보를 뒷바라지해야, 뒷전으로 물러야 될 지원병이 오히려 후보를 데리고 다녀.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이 데리고 다니는 거야. 지가 똑같은 후보의 그마탕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이제 정책 꿈이 다른 거야. 그리고 김종인이는 뭐예요? 후보가 해야 될 큰 얘기를 지가 다 하고 다녀. 지가 민주 통합정부를 해서 내각제 개헌 얘기를 하지 않나? 대통령인 줄 알잖아요. 아니, 윤석열이가 그래. 아주 피해를 본 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50조 추경을 만들자니까 그 다음날 바로 100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왜 거기가 있어요? 아니, 재밌는 거는 김종인이 이준석이 이자들이 공통점도 안 하죠. 문재인이를 단 한 번도 욕을 안 해요. K방역 욕을 하고 K방역에 따른 통제를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당원을 모집해가지고 특별당원 해가지고 이준석이나 탄핵으로 끌어내리자고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윤석열이 그 빨고 다니는 지지자분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 선거 이길 생각이 진짜 있는 거야? 있으면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윤석열한테 충고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윤석열 캠프 본부장 무슨 단장 이런 직책이 무려 5,000개가 나갔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 당선되고 나면 자리 줄 사람 5,000명이 벌써 줄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부 검사입니다. 최측근이라는 권성동이가 검사죠. 뭐 정책본부장은 원희룡이 검사 출신이죠. 무슨 뭐 특보 단장인가 하는 원영색 검사죠. 또 누구 있어 뭐. 우리 친박에다가 거기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김재원이 검사죠. 뭐 김도 없죠. 아니, 검사가 줄줄이. 최근에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여성 정책을 전체 보는 여성 본부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것도 또 여자 검사로서 최초의 부장검사가 되고 검사장을 지낸 조희진이를 데리고 있어요. 검사면 제가 대충 아는 이름에 다 80명이 돼요. 검사들로 완전히 선대본부가 꽉 차져 있어. 맨날 검사장 회의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평생 해온 직업이 뭐예요? 야, 너 죄 지었지? 물어 임마. 조져가지고 야, 저놈 잡아 너. 죄인 잡아갖고 조지고 구속시키는 게 검사의 평생 직업이에요. 이 자들은 평생 갑질만 했고 대통령 후보는 서민들에게 내려왔어요. 밑바닥을 찾아다니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그걸 해결해주는 정책을 내고 낮은 단계로 내려올 자세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검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대통령 후보는 회의만 하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가 현장을 다니지 않고 안에서 회의하기 시작하면은 그 선거 끝난 거예요. 얘들은 지금 정권 교체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김종인이가 공식으로 한 얘기입니다. 큰 실수만 하면은 내년에 정권 잡는다. 벌써부터 김치국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어요. 김치국 마신다고. 5,000명이나 몰려든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 빨리 자리 하나 잡아야 되는, 빨리 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중대한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여러 통계에서 나오죠. 52% 내지 53%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쯤 후보는 최소한 10% 차이까지 두더라도 4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100일 전에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는
지금 윤석열이는 아직도 40% 내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 53%와 비교하면 15%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에서 15%. 이게 뭐냐? 정권교체는 돼야 된다는 것, 박위성에는 우리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데 후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결심을 못하는 분들이 10% 15%가 된다는 게 수치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윤석열을 계속 압박을 하고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서 윤석열이가 확실한 우리 보수 우파야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야죠. 그리고 더 이제 안에서 회의하고 이러지 말고 현장을 나가서 우리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국민들의 애로를 알고 국민들의 고충을 찾아보는 낮은 자세로 행동을 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불안합니다. 국민의힘당 그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다니는 이른바 우리 보수 이분들이 너무나 지금 사태를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보십시오. 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부정선거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근데 그게 이제 이 코로나 괴지를 위한 방역 계엄령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정은경이가 한 이틀 전에 그랬죠. 내년 1월달쯤 되면은 하루 확진자가 한 2만 명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2만 명 만들어내겠다는 지침을 이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거예요. 그 내년 1월달에 한 2만 명씩 매일 나오면은 완전히 이제 통제해버리고 사실상 선거운동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그래서 대면이 위험하니까 전자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 전자투표 방법은 이미 국회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은 그냥 이제 컴퓨터 서버를 갖고 있는 쪽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거로 정권교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5,000명씩 본부장짜리 차고 아직 앉아가지고 벌써부터 내년에 나는 뭔 자리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현장은 나가지 않고 안에서 회의만 하고 있고 당대표는 자는 자기 내년에 어디 선거 나갈 생각해서 그냥 계속 텔레비 스파트라이트 받으러 다니고 아직도 당대표라는 자가 좌파 언론이 방송에 나가서 정치 평론하고 있고 82살 먹은 김종인이라는 자는 벌써 상황 노릇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우리 애국 시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선에 최선은 아닌 자선이라도 정권교체를 진실로 하겠다면은 정신 차리고 후보에서부터 국힘당이 개과천선해서 제대로 된 선거운동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자세를 보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죽겠다는 거야. 계속 윤석열이 비판하면 막 너는 이재명이 찍을 거냐 그러고 대안이 있느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대답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안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무죄된 박근혜 대통령 빨리 석방하시고 그분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통령을 빨리 석방하라. 박 대통령이 우리의 대안이다. 감사합니다.